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트 언어의 기초 질문 던지기를 이어서 해볼 건데요. 질문 던지기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독해의 자세, 독해의 테크닉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제시문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제시문에 대해서 적응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파악하고 그거를 전체적인 글을 읽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글이냐,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관점으로 쭉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죠. 특히 오늘 볼 제시문처럼 소재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소재일수록 자칫 그 소재의 세부적인 내용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죠. 세부적인 소재의 내용에 홀리게 되면은 뭐를 잃어버리냐? 전체 글의 큰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세부 내용은 내가 파악을 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면은 틀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의 목적성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문제에 적합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파악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많이 범하는데, 이번 제시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제시문보다 던지는 질문이 좀 더 복합적이고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럴 일이 발생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면 한번 먼저 제시문으로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복지 수준 향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제시문인데, 서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다거나 또는 한 개인의 복지 수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할 때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시가 되었죠. 뭐가 제시가 됐죠? 질문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복지 수준이 증가가 됐어. 복지 수준이 증가가 됐고 한 개인의 복지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할 때 A랑 B랑 복지 수준이 둘 중에 누가 더 높은가를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특히 경제학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질문 자체가 파악되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행복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나랑 내 친구가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해. 그래서 취미로 축구를 하고 다른 친구는 취미로 예를 들어서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하는데, 그럼 축구를 하는 나랑 농구를 하는 그 친구랑 누가 더 행복도가 크냐? 라는 거를 사실은 어떻게 된다? 비교하기가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비교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글 같은 경우는 물음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물음을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뒤에 세부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던졌을 때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조금 생각하고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인간 복지의 본성에 대한 요건이나 이해를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여기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포인트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다음과 같다. 여기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이 포인트고,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답을 제시를 하겠죠. 첫째로부터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답들은 우리가 굉장히 잘 정리가 돼서 알아줘야 됩니다. 쾌락주의적 이론은 긍정적인 느낌으로 구성된 심리 상태인 쾌락의 정도가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본다. 쾌락이 결정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갔는데, 두 번째, 욕구 충족 이론은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본다. 이것도 욕구 충족 이론, 어렵지가 않아요. 셋째, 객관적 목록 이론은 삶을 좋게 만드는 객관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실현되는 정도에 따라서 복지 수준이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 이렇게 보니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어렵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설명이 거의 없는 거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어반복적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답 A가 쾌락주의 이론인데 쾌락주의 이론은 쾌락이 충족되는 것이다. 그리고 욕구 충족 이론은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 대해서 동어반복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둘의 차이가 이해가 안 가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뒷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데 셋째, 우리가 답 C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목록 이론이 비교적 설명이 더 길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랑 비교해가지고 얘네 둘을 이해가는 식으로 독해를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객관적 목록 이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삶을 좋게 만들어주는 뭔가 객관적인 리스트가 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객관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욕구나 쾌락이라는 부분들은 뭐냐? 우리가 주관적으로 개개인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객관적 목록 이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리스트들이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개인의 복지랑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쾌락주의적 이론과 객관적 목록 이론은 내재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 복지 이론이며 욕구 충족 이론은 방법은 알려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대립 구조가 있어요. 그 대립 구조의 클리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질과 형식을 구분해 주는 게 대립의 굉장한 클리셰고 특히 경제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질과 형식, 실질 가격, 형식 가격 이런 식으로 실질과 형식을 구분해 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는 방금 전에 말한 쾌락주의 이론과 객관적 목록 이론은 뭐에 해당되고 실질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욕구 충족 이론이라는 거는 형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쾌락은 뭐죠? 쾌락? 우리가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행위를 함으로써 쾌락이라는 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액션을 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쾌락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쾌락은 뭐냐? 이 액션에 따른 뭐다? 결과에 해당이 되고 욕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욕구를 하기 때문에 이 액션을 욕구를 하기 때문에 했겠죠.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원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게 왜 형식이고 얘는 실질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가 욕구를 한 거를 액션을 했는데 아무런 쾌락이 결과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뭔가 바라는 거는 충족이 된 건데 어떤 상황이야?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 우리의 복지 상황에 달라진 게 없어. 반면에 쾌락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쾌락이 발생했냐 안 했냐 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놓고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목록 이론이나 쾌락주의 이론이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에 해당된다? 둘 다 실질적이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 얘는 객관적인 결과. 얘는 어떤 결과? 얘는 주관적인 결과. 얘는 뭐? 주관적인 원인.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내용을 구분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얘네들을 왜 이렇게 제시를 했냐? 결국 뭐다? 복지 수준의 향상 그리고 복지 수준의 비교를 측정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솔루션 중에 누가 가장 좋은 솔루션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내용이 전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다음 단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복지 이론 중에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이론이 뭐다? 바로 욕구 충족 이론. 우리가 답 B 두 번째 말해줬던 욕구 충족 이론이 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지를 한다. 여기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거를 택했을까?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복지 수준의 차이를 측정할 수가 있냐? 라는 거였죠. 그럼 당연히 경제학자들이 얘를 왜 택했을까? 복지 수준의 높고 낮은 정도를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택했겠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뭔지를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박아놓고 독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의 증가에 해당된다고 믿는 모든 활동이 쾌락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누굴 까는 거예요? 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누굴 까는 거? 쾌락주의 이론을 까는 거죠. 쾌락주의 이론, 너는 문제가 있어. 왜냐면은 쾌락이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해. 그쵸? 그리고 욕구의 대상이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지 결과는 필수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까지 내용은 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A를 까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C를 까는 게 나오겠죠. 객관적 목록 이론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하면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독해를 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개인들한테 즉 객관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복지에 기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냥 객관적인 리스트 그냥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얘가 좋대라고 하는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개인들이 실제로 욕구하는 것 그러니까 객관적인 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욕구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나는 이걸 객관적 리스트 말고 거기 없는 것도 욕구를 하는데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답 A, B, C를 제기를 해주고 그 중에서 어떤 게 답이냐? 답 B가 가장 좋은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A, B, C 중에 B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문제도 뭐에 대해서 나오겠어요? 우리가 B를 중심으로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글을 읽어줘야 됩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하지만 우리가 택한 B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 모든 욕구가 복지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쁜 것을 욕구할 수가 있어. 오히려 자신의 복지에 해가 되는 것을 욕구할 수가 있죠. 나는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계속 축구만 할래. 그걸 욕구할 수도 있지만 나의 복지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타인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를 욕구를 하는데 그게 나랑의 복지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반사회적 욕구, 가학적인 욕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를 욕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이 일관된 욕구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A를 요구했다가 A를 하는 걸 요구했다가 갑자기 뭐 3초 후에는 A를 안 하는 걸 요구했다가 아니면은 A랑 충돌되는 거를 요구했다가 이런 식으로 개인이 욕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인지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 얘를 경제학자들은 가장 좋아하는 답인데 얘조차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겠어요? 리트 지문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면 이제 예측이 가죠. 문제점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보완책이 있어야 되죠. 보완책. 지난번에도 어땠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객관주의랑 주관주의의 절충안을 제기를 해준 다음에 그 절충안의 한계가 뭐였어? 그 절충안의 한계가 욕구하는 게 객관주의자들이 보는 절대적인 선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욕구도 있기 때문에 뭐를 가정했죠? 이상적인 욕구자를 가정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그럼 해결책을 제시를 하느냐?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 지난번에 본 지문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리트 글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기초랑 기본 단계에서 다루는 제시문들은 약간 비슷비슷한 글들을 많이 가져올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제시문들을 먼저 우리가 마스터를 하자. 그래서 차근차근히 점수를 올려가자라는 거죠. 지난번 글과 굉장히 흡사한 패턴으로 여기서도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이라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욕구 충족 이론이 복지에 증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욕구를 어떻게 제한을 하자? 합리적.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데, 합리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은 범주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합리적인 욕구 충족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 답 B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다. 그래서 답 B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은 답. 그럼 뭐에 대한 좋은 답이에요? 여기서도 포인트는 뭐다? 이것들을 답을 한 이유는 뭐다? 질문이 뭐였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지를 측정할 것인가, 복지를 비교할 것인가라는 문제였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답을 어떻게 간다?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얘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은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읽었다가 뒤에서는 약간 빠르게 읽었죠.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면은 글 전체의 구조와 글 전체의 흐름과 글 전체의 목적성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가 보여요. 진짜 훤히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세부 내용을, 앞부분의 세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럼 나오는 구체적인 부분, 합리적인 욕구 충족 이론이 어떻게 얘를 보완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문제를 봤을 때 여기서 문제가 나와. 그럼 우리가 다시 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큰 틀에서 이게 어떤 게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문제가 나오면 다시 봐서 세부적으로 따져주면 된다는 거죠. 독해의 포인트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독해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굉장히 우리가 세부적으로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왜냐면은 질문 던지기 글에서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뭐를 좌우한다? 글 전체의 이해를 좌우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독해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 확인 문제도 어떻게 된다? 우리가 사실 확인 문제가 뭐가 아니다?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다. 아시겠죠? 사실 확인 문제를 틀린 그림 찾기로 풀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로 푸는 게 수능, 국어, 비문학 같이 쉬운 시험에서는 통할 수가 있는데 리트 같이 어려운 시험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얘도 해야 되냐?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글 전체의 흐름, 구조, 목적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1번 볼게요. 쾌락주의 이론은 개인의 쾌락이 감소하면 복지도 감소한다. 쾌락주의, 쾌락이 곧 복지다. 굉장히 동어반복적으로 정의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욕구 충족 이론은 개인들 간의 복지 수준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본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핵심 중에 핵심이죠. 핵심 중에 핵심. 왜 그러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글에서 던지는 질문이 뭐라고? 어떻게 하면 개인들 간의 복지를 비교할 것인가? 라고 해서 답을 제시했고 그 답 중에 가장 좋은 답이 이 욕구 충족 이론이라 그랬죠. 그러면 왜 가장 좋은 답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경제학자들이 얘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질문이 뭐다? 질문이 개인들 간의 복지 수준을 어떻게 하면 비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한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답이 얘 욕구 충족 이론이라고 했다라는 거는 욕구 충족 이론을 통해서
개인들 간의 복지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암시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른 뭐 기출지 같은 거에서 풀었을 때는 이게 해설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해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귀결될 수 없다,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라고 해서 설명을 조금 이렇게 안 좋게 해놓은 그런 문제집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바로 명확하게 캐치가 되는 이유가 뭐냐? 질문이 있죠. 복지 수준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욕구 충족 이론에 따라서 높고 낮은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다라는 계량화의 가능성에 대한 암시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버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글의 서두에서 던지는 질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중요한 거고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 전체가 B를 지지하는 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가볼게요. 그래서 2번 선지가 뭐가 된다? 비교할 가능성이 암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2번 같은 게 확신이 들면은 사실은 내가 뭐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 3번, 4번, 5번을 제낄 수도 있어요. 과감히 확신이 들면은. 그래도 한번 같이 보면은 객관적 목록 이론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객관적인 리스트를 체크했냐 안 했냐라 그랬죠. 그러니까 쾌락이 증가하더라도 복지 수준은 불변할 수 있다라고 본다. 맞는 거죠. 또한 객관적 목록 이론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 객관적인 기준들을 했냐 안 했냐 체크로 판단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고, 5번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은 뭐였죠? 모든 욕구가 개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 욕구만을 우리가 따져야 된다. 따라서 모든 욕구의 충족에 복지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러한 사실 확인 문제를 뭘로 풀지 마라? 틀린 그림 찾기로 풀지 마라. 뭘로 접근해라? 글의 흐름, 구조, 목적성, 어떤 질문에 답하느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저는 웬만하면 앞으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주관식으로 풀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주관식으로 풀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연습이 돼요. 왜냐면 주관식으로 푸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좀 요령껏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요령껏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막판에 가서 하면 되고,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단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연습을 해보면 우리 실력에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욕구 충족 이론과 부합하는 것,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세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하나의 질문에. 그럼 뭐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에서 나오겠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얘를 경제학자들이 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가장 중요한 거고 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복지의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언어 이해도 추리 논증 같은 성격이 있어요. 리트에서 추리 논증도 분명히 언어 이해 같은 성격이 있지만 언어 이해도 추리 논증 같은 성격이 있다라는 게 기억 같은 문제가 비롯된 거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욕구 충족 이론은 욕구가 뭐다? 욕구가 증가하면 복지가 증가한다라고 봤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배웠죠. 어떻게 돼요? 예이면 예다가 되면 뭐다? 충분 조건. 반대로 예이면 예다가 되면 뭐다? 필요 조건. 둘 다 되면은 뭐다? 필요 충분 조건. 그쵸?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제가 특강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 사고를 더 빨리 할 것인가, 필요 충분 조건. 여기에서는 욕구가 증가하면은 복지가 증가한다. 따라서 뭐다?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기억 성지는 맞지 않는 게 되겠죠. 니은 선지 가볼게요.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는 그 전후로 개인의 심리 변화를 유발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욕구 충족 이론과 쾌락주의 이론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욕구 충족 이론은 원인이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 쾌락주의 이론은 뭐다? 결과로서 우리가 쾌락이 나왔냐 안 나왔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전후로 개인의 심리 변화를 유발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과에 대한 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쾌락주의에 대한 관점이고, 따라서 쾌락을 유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욕구 충족 이론은 쾌락주의 이론과 다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으로 가볼게요. 미적 향유가 복지에 기여한다면 그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여기에서 A랑 C는 실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B는 뭐라 그랬죠? B는 형식이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A랑 C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B는 뭐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랑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했으면 복지가 늘어나는 거라고 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형식만 갖춰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답이 니은 디귿이 된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러한 게 뭐다? 전형적인 리트 문제다. 왜냐면 우리가 법학에서 이런 식의 문제를 풀죠. 어떠한 이론을 제시해주고 케이스를 주고 그 케이스에 대해서 법조항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가 전형적인 법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법 대신에 뭐 철학이론, 윤리학이론 이런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법학 공부를 앞으로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 갑은 우연히 만난 사람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였는데 그 사람의 질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그 질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갑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이거 뭐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욕구 충족 이론을 업데이트했죠? 보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욕구해야 욕구를 우리가 그대로 복지라고 볼 텐데, 우리가 욕구가 늘어나면은 복지가 늘어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의 복지냐? 마의 복지가 돼야 되니까 마의 욕구가 마의 복지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 마의 복지가 아니라 낯선 사람의 복지를 욕구를 하네? 우리가 나의 복지를 측정하려고 하는 건데 낯선 사람의 복지를 욕구를 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 욕구 이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 거겠죠. 나번을 한번 볼게요. 시험 전날 밤에 공부하기를 원하면서도 파티에 참석하기도 원한다. 뭔가 이렇게 모순적인, 우리가 이제 많이 겪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욕구가 이런 식으로 어떻다?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된다. 상호 충돌하는 것을, 상호 모순적인 것을 우리가 동시에 원하는 이런 식으로 일관되지 않은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욕구 충족 이론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겠죠. 답안 한번 봐볼게요. 병이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흑인보다는 백인한테 의약품을 분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백인에게만 의약품을 분배하였다. 이 부분은 뭐냐? 아까 욕구가 어떨 수도 있다 그랬어요. 반사회적이고 가학적이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욕구도 욕구 충족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복지를 증가시켰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거랑 관련된 사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 가는 욕구 충족 이론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사례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 그쵸?
욕구 충족 이론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답안이 되겠고, 2번 답안 쾌락주의 이론과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 모두의 관점에서는 갑의 복지가 증진된 사례로 활용할 수 없겠군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제시된 경우에는 둘 다 맞냐 아니면 하나만 틀려도 틀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를 꼼꼼히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쾌락주의 이론은 뭐라 그랬어요? 쾌락주의 이론은 결과죠. 결과.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과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쾌락이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쾌락이 어떻게 된다? 쾌락의 변화량이 0인 거죠. 그러니까 쾌락주의 이론에 따르면은 복지가 증진이 안 된 거고, 두 번째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에 따르면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의 복지를 요구한 거는 나의 복지를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에 따르면 나의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나의 복지. 그 사람의 복지는 증가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의 복지는 증가한 게 없어. 쾌락도 0이고 나의 복지도 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복지가 증가됐다? 안 됐다. 그래서 둘 다 복지 증가가 안 됐다라고 본다라는 게 2번 선지가 참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선지를 확인하고 가면은 욕구 충족 이론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 기억과 니은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해놓은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3번 선지로 가볼게요. 3번 선지, 아까 니은의 내용이 일관된 욕구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상호 모순적인 욕구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사례가 나에 해당된다. 맞죠? 우리가 시험 공부랑 노는 거를 둘 다 욕망하기 때문에 둘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4번, 나에 나타난 갈등은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은 객관적 목록 이론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겠군. 객관적 목록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야 될 리스트들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4번은 어떻게 된다?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5번 선지로 가볼게요. 욕구 충족 이론의 관점에서는 병의 복지가 증진된 사례가 될 수 없겠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병이 욕구만 충족이 되면은 복지가 증가가 된다라는 게 뭐였어요? 욕구 충족 이론이었죠. 얘가 반사회적인 욕구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증가가 되기만 하면은 복지가 증가가 된 거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증진한 사례가 될 수 없겠군이 아니라 뭐다? 될 수 있겠군이 된다.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질문이 조금 더 지난번 질문보다 까다로웠을 텐데,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글이냐, 이거를 명확하게 잡고 간다 라는 거 기억하면서 문제를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